집에 가서 거울 한번 보세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요. 제일 큰 원인 뭐예요? 아이들 책가방 들어서. 책가방 무겁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푹 주저앉죠? 여기 감각이 완전히 그냥 끝나는 거예요. 책가방 안 매도 이러고 다녀요. 이러고 다닌다고요. 책가방이 없어도. 그리고 오른손에 이렇게 핸드폰 쥐고 다니잖아요. 그죠? 이게 쥐고 다니면 한 팔만 흔들죠. 그죠? 근데 이거 내려놔도 전철이랑 이런 데 가보면은 오른팔을 고정시키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도 몰라. 여기가 이렇게 굳어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걸어 다니까 제가 걷는 거는 그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다 많은데 그 발하고 발 사이가 10도에서 15도 정도는 벌어져요. 그게 맞아요. 그게 편해. 그리고 일단은 서 있을 때도 보면은 사람마다 다 습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른쪽 허벅지에 힘을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왼쪽 허벅지에 힘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거울을 보면은 좀 자각이 되기도 하고. 자, 근데 이제 걸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자 걷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라인이 여기 하나 쫙 있다고 생각하고 이 라인 하나에 맞춰서 뒤꿈치가 이렇게 걸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척추 길이가 유지가 돼요. 이해되셨어요? 보통 노인들 어떻게 걷죠? 벌리죠? 네. 11자 걷기가 맞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50년 전만 해도 다 일자 걷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여기 라인이 쫙 있으면 이 라인 안에서 왼발, 오른발이 뒤꿈치가 이렇게 맞아서 갔다고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척추가 굉장히 곧게 서요. 그 다음에 의자에 많이 앉죠. 의자에 많이 앉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체중이 이렇게 발 뒤꿈치에 걸려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의자에 오래 앉으면은. 그래서 발 전체적으로 이렇게 체중이 옮겨가도록 좀 해야 돼요. 앞쪽으로도 이렇게. 그리고 서 있을 때도 저도 이거 알렉산더 테크닉에서 배운 건데 발이 나란히 있으면 안 좋아요. 한쪽 발이 좀 앞으로 있는 게 좋고, 그죠? 아니면 한쪽이 좀 올라가 있는 게 좋고, 그래요. 네. 양발이 이렇게 서 있을 때 이렇게 돼 있는 거 좋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아이들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가방이 너무 이제 무거우니까 또 자녀분들 있으시면은 최대한 가방은 가볍게 하는 게 좋고 가슴끈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좀 무게가 그나마 좀 분산이 되니까.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쇄골의 감각이, 그러니까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이 쇄골의 감각이 없어지면서 그러니까 릴렉스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거랑 위에 두 개가 그냥 균형을 잡아주고 얘가 따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같이 움직이니까 힘들잖아요. 무겁고. 이게 되셨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스승님께서 제가 이제 한 20년 만에 이제 또 만나기로 했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피아노 건반이 그 칫솔에 이런 고무 패킹 있죠? 고무 패킹이었다면은 훨씬 더 좋은 피아니스트가 많이 나왔을 거야. 자, 우리 뭐죠? 이게 미끄러워, 이게 미끄럽다고. 근데 약간 이게 고무 같은 거면은 치기가 훨씬 편했을 거예요. 이게 되게 아쉬운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얘를 움직이는데 50g 밖에 안 들거든요. 50g 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보세요. 그러면 얘를 편안하게 다루려면은 터치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손가락이 맨 바닥까지 가야 돼요. 맨 바닥까지 안 가면은 힘을 어떻게 풀 거예요, 그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선생님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건반은 어차피 50g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50g 굉장히 가벼워요. 진짜 가벼워요. 새털같이 가볍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팔 무게가 떨어지면은 그렇게 큰 저항이 걸릴 만한 무게가 아니에요. 자, 그럼 신경 써야 될 건 뭐가 있어요? 바닥이죠. 바닥이 몇 층으로 돼 있어요? 1층, 2층,
높이가 2층 침대처럼 돼 있죠, 그죠? 그 바닥에 대한 감각이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예를 들면 덮었죠? 그럼 얘랑 나랑 지금 이제 뭔가 이렇게 계속 뭔가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럼 보세요. 바닥을 지지해야 상체가 편안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보세요. 바닥을 지지 안 해보세요. 오! 어떻게 돼요? 어깨 올라가죠? 그래서 그 바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셉 레빈 선생님이 그 줄리어드 초대 교장 선생님이 무슨 얘기 했냐면은 바닥까지 반드시 눌러야 된다. 바닥도 아니고 맨 바닥까지. 그러니까 맨 바닥에 대한 감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좋냐면 건반을 잊어버리세요. 그게 제일 쉬워. 건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혼돈이 많은 거야. 그리고 우리가 보세요. 이거 움직이는 물체죠.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거에 많은 어떤 음들과 동선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계산할 건데? 계산하면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뭐만 있어요? 바닥만 있는 거예요. 바닥만. 내가 바닥에만 정확히 가면 그렇게 크게 긴장이 안 쌓여요. 이해되셨죠? 우리가 피아노에서 겪는 이유는 건반이 움직이는데 현혹돼서 그래요. 보세요. 설거지 할 때 어디 아프세요? 네. 설거지 할 때 아픈 사람 있어요? 설거지 할 때 몸 아픈 분 있어요? 근데 피아노 칠 때는 다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거지 할 때 우리가 이거를 손을 요만큼 해가지고 요 각도에서 요렇게 그거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그냥 설거지를 하잖아요. 그죠? 그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피아노 옮겨오면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은 그냥 우리가 피아노를 다루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니까요. 원래. 자전거 타듯이.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거에 자꾸 내가 개입을 하니까 그래요. 이해되세요? 해야 될 거는 뭐예요? 그래서 그 얘기 있잖아요.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본다고 하잖아요. 손가락을 가리켰는데 달을 보려고 했는데 내 손가락을 보고 있다는 거지. 근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몸에 긴장이 많고 이런 많은 부분들은 실제로 팔의 문제가 아니에요. 두뇌의 문제예요. 내가 걱정을 하니까. 실제로 대가들도 손이 완전히 풀어지는 데 있어서 20-30분 이상 걸려요. 손이. 근데 그 과정을 그냥 내가 편안하게 되면은 그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율신경계에서 알아서 계산을 해주는데 우리가 그걸 자꾸 계산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이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해야 될 거 가장 쉬운 게 뭐예요? 설거지 하듯이 설거지 하는 이유는 뭐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죠. 이걸 치워야 돼. 나밖에 치울 사람이 없어. 이걸 치워야 내가 마음이 개운할 것 같아.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뇌에다가 내가 분명히 나는 이 프레이즈를 지금 아름답게 맑은 소리로 낼 거야. 그 생각하면 돼요. 그 생각하면 돼요. 내가 어디에 힘을 뺀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게 뇌에서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애들은 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주고 빼는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뇌가 개별적인 근육을 절대 작동시킬 수 없어요. 대신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움직임에는 관여를 하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그래도 뭐 힘이 들어간다 뭐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아이들 가르칠 때 쉬운 거는 어깨 높이를 맞춰주세요. 양쪽이. 힘이 들어간 애들 보면은 반드시 한쪽이 높아. 그리고 쇄골이 약간 뭐가 주저앉아 있어. 등을 곧게 펴주고. 그러면은 실제로 그런 정도의 어떤 코멘트만 해주고 나머지는 실제로 뭐 이걸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구부려라 이렇게 하는 거 좋지 않아요. 절대로. 그리고 특히 대가들일수록 손을 약간 호르비츠 같이 이런 식으로 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살을 많이 붙여가지고 살이 있는 대로 살이 이렇게 오히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미끄러우니까 최대한 접촉점을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조셉 레빈도 그렇고 호르비츠도 그렇고 그런 스타일로 치는 것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이걸 움켜쥐려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좋지가 않다고 일단. 좋지가. 그리고 특히 이제 화음 같은 경우도 특히 혁명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게 어려운 코드예요, 되게. 흰 건반이잖아요. 그죠?
흰 것만 이제 검은 것만이 안 섞여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화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완전히 좀 뉘우면 좋아요. 손이 너무 작은 애들은 이렇게 세울 문제가 아니라 뉘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편안해져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힘을 받아서 조금씩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톱에 가까운 이 관절 있죠? 여기 애들 뭐 구부러진다고 막 일부러 많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힘이 붙으면 자연스러워지고, 조성진이고 누구고 다 보면은 여기 다 많이 휘어요. 휘면서 친다고. 휘면서 쳐요. 빠른 곳이든 느린 곳이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살이 많은 곳으로 치다 보면은, 근데 보통 보면은 제가 전공하는 애들 보면은 그 스케일 칠 때도 보면 우리 원장님 여기도 보면은 여기가 뻑뻑한 게 큰 문제인 경우가 많아.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뻑뻑하면은 위팔이 바로 굳어요. 소콜로 뭐 어떻게 치냐면 이렇게 쳐. 그냥 이렇게 친다고. 그것만으로도 그냥 긴장이 해소가 돼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뭐냐면 해야 될, 애들한테도 마찬가지로 해야 될 얘기들이, 어떤 고정화된 자세를 자꾸 얘기해주면 안 돼요. 더 나빠져. 더 나빠지고, 그 대신 이제 요거는 잘 알려주세요. 왜냐면은 보세요. 아파를 들잖아요. 그죠? 아파를 들면은 손가락이 흐물흐물 할 수가 없어요. 손가락이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 준이 아파를 들었네? 그럼 팔이 이제 떨어질 거야. 내가 지지를 해야겠다. 손가락이 그 생각을 한다니까? 근데 아팔이 안 들죠? 안 들고 이렇게 흐물흐물 하죠? 그럼 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팔은 무겁고 손은 흐물흐물한 거죠. 아팔을 들면 어때요? 팔은 가볍고 손은 묵직해져요. 그래서 이거를 단단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안 좋은 것 같아. 나도 단단하게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단단하게 만들려다 보면 애들이 막 또 이렇게 하니까. 근데 핵심은 뭐예요? 팔을 가볍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프로피언스에 똑같아. 팔을 가볍게 하는 거. 네,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든다는 게 힘으로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 팔 구조물이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그 균형의 핵심점이 어디냐면 아까 저기 우리 선생님 원장님 나왔지? 요 지점이 견봉. 얘하고 이 날개뼈가 엄청 무거워요. 날개뼈가 이따만하다고. 그러니까 얘가 뒤에서 또 어디에 붙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막 얘가 왔다리 갔다리 그래. 그러니까 얘가 이 포인트가 높아야지. 네.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는 뭐 어떤 좋은 교수님들 보면은 피아노 안 시켜요. 걷는 것만 시켜. 몇 달 동안. 그래서 걷는 거 확인하고, 안 되겠다. 다음에 레슨하자. 계속 받고. 왜냐면은 걷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인간은 모든 움직임이, 피아노 치는 거, 설거지 하는 거, 모든 움직임의 기본 형태가 걷는 거예요. 걷는 거의 변형이야. 변주야. 모든 게. 그래서 걷는 거 보면은 다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조성진 걷는 거 보세요. 이렇게 걷잖아요. 그냥 완전히 모델같이. 네, 이렇게 걸어요. 근데 조성진이 자세를 공부해서, 저보다 자세에 대한 지식이 없죠. 당연히. 저는 이것만 계속 했는데, 대신 조성진은 왜 자세가 좋을까요?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세를 좋게 해서 귀를 좋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잘 듣다 보면 자세가 좋아져.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잘 들어봐. 그럼 잘 들으려면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듯이 듣게 되거든요. 오른쪽 귀로 들어야 되니까. 그 음악세계 그 편측의 비밀 혹시 안 보신 분들은 나중에 보시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자세가 곧아지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자세히 듣는 거. 자세히 듣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자세. 주의 깊게 듣고 자세히 듣는 거. 네. 그러면은 자세히 듣는 과정에서 아까 무슨 뇌를 쓴다고요? 좌뇌를 쓰죠. 몸에 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몸에 힘이 들어간 거는 뭐냐면, 내가 걱정, 근심이나 불안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듣지 않고 그쪽에 신경이 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개가 안 된다니까. 내가 잘 들으면서 몸에 힘 빼는 걸 고민할 수 없다니까요. 자, 그럼 아주 심플하죠. 그러니까 자세를 곧게 하고 내가 잘 듣는데 주의를 기울이면은 제가 피아노 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